사타구니로 무덤을 판 테레우스. 그 두 번째 이야기. 태양신이 태양수레를 하늘의 12궁 사이로 두루 몰고 지나가자 1년이 갔다. 독자들은 필로멜라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필로멜라는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었던 데다 단단한 돌로 쌓아 올린 담은 여자가 깨뜨리기에는 너무 튼튼했다. 게다가 필로멜라는 혀를 잘려 벙어리가 되었는지라 자기가 당한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역경과 곤경은 사람을 창조적이게 하는 법이다. 필로멜라는 배틀 같지도 않은 배틀에다 실을 걸고는 흰 바탕으로 배를 짜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게 된 사연을 붉은 글씨로 짜 넣었다. 이 일이 끝나자 필로멜라는 이것을 몸종에게 주면서 손짓 발짓으로 그 나라 왕비에게 전하게 했다. 몸종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필로멜라가 부탁하는 대로 이것을 프로크네에게 전했다. 폭군의 아내는 그 천을 펴보고 나서야 사연을 알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불행을 알리는 사연이었다. 프로크네는 쓰다 달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프로크네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마디 말로 그 반응을 나타내기에는 지나치게 슬픈 사연이었기 때문이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응분의 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슬픈 사연이었다. 프로크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프로크네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온 정신을 쏟았다. 그런데 이 복수 계획은 선악의 잣대를 깡그리 벗어난, 참으로 상궤를 멀리 벗어난 것이었다. 트라키아의 젊은 여자들이 디오니소스를 기려 3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연다. 이 축제가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 혹은 바카날리아라고 부르는 바코스 축제다. 바코스는 디오니소스의 별명이다. 바카날리아는 곧 한판 광란과 무질서의 축제다. 밤에 베풀어지는 이 축제에서 바코이, 즉 바코스 신도들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날고기 안주로 술을 마시며 난잡한 춤을 추는데 이들은 이를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무자비하게 찢어 죽이기까지 한다. 트라키아 출신의 명가수 오르페우스를 찢어 죽인 것도 바로 이 트라키아의 바코스 신도들이었다. 이들이 베푸는 의식은 밤에 시작되는데 이 의식이 시작되면 로도페사는 신도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와 바라 소리로 쩌렁쩌렁 울린다. 밤이 되자 왕비 프로크네도 이 신을 경배하는 데 필요한 제사 용구를 모두 갖추고 집을 나섰다. 머리에 쓰는 포도덩굴 관, 왼쪽 어깨에 들이우는 사슴 털 가죽, 오른쪽 어깨에 둘러매는 짧은 창, 이러한 것들이 바코스 신을 경배하는 제사에 필요한 제구이자 무기였다. 프로크네는 몸종들을 거느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가슴은 갖가지 생각으로 착잡했다. 프로크네는 바코스 신의 광란에 쫓기는 신도로 가장하고 있었으나 사실 프로크네를 쫓는 것은 슬픔 뒤에 오는 분노였다. 이윽고 프로크네는 동생이 갇혀 사는 오두막에 이르렀다. 오두막 문은 바코스 신도 특유의 외마디 소리와 광란의 몸짓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프로크네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바코스 신도의 의상을 동생에게 입히고는 머리에 담쟁이 덩굴 관을 씌워 얼굴을 가리고 왕궁으로 데려왔다. 필로멜라는 자신이 그 저주받을 자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낯빛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다. 프로크네는 동생의 머리에서 바코스 신도의 관을, 몸에서는 바코스 신도 의상을 벗겼다. 프로크네는 동생을 껴안았으나 필로멜라는 차마 얼굴을 들고 언니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지 못했다. 자기 때문에 언니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로멜라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필로멜라는 이로써 말로써 전하는 것 이상으로 명백하게 자신의 뜻을 언니에게 전하고 있었다. 필로멜라는 하늘에 계신 신들에게 맹세코 테레우스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 없어 순결을 잃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프로크네는 흐느끼는 필로멜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칼을 갈아야 할 때다. 아니, 칼보다 나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필로멜라, 내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왕궁을 불바다로 만들고 테레우스를 그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면 네 분이 가라앉겠느냐. 이자의 혀를 자르고 누나를 뽑고 너에게 범죄한 사지를 잘라
육신으로부터 죄 많은 영혼을 풀어내면 네 분이 풀리겠느냐. 시시한 복수는 안 된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방도를 모르겠구나. 프로크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 이티스가 제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프로크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방도가 떠올랐다. 매정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프로크네가 내뱉었다. 어쩌면 지 아비와 이렇듯이 똑같이 생겼느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프로크네는 속으로 분을 감춘 채 복수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어머니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 가녀린 팔로 어머니의 목을 안고 뺨에다 입을 맞출 때는 프로크네의 마음도 흔들렸다. 프로크네는 마음의 고삐가 풀려가고 있는데 당혹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프로크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복수의 결심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프로크네는 시선을 이 아들에게서 동생 쪽으로 옮겼다.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프로크네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어째서 하나는 나에게 사랑의 말로 응석을 부리는데 하나는 혀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티스는 나를 어미라고 부르는데 어째서 필로멜라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가. 아, 이 어리석은 판디온의 딸 프로크네야. 네가 누구와 혼인하였느냐. 너에게는 판디온의 딸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테레우스 같은 자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프로크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힌두스 땅 강게스 강둑에 사는 호랑이가 새끼 사슴을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가듯이 아들 이티스를 왕궁의 한적한 밀실로 데리고 갔다. 아이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있음을 예감했는지 두 손을 내밀고 몇 번이나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서 프로크네의 목을 껴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프로크네는 칼을 꺼내어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치명상이었으나 프로크네는 거기에서 손길을 멈추지 않고 다시 칼로 아들의 목을 도려버렸다. 이 이티스의 몸이 산 사람의 몸과 다름없이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데도 자매는 이 아이의 피로 물든 사지를 몸에서 발라내었다. 방바닥은 이미 아이의 피바다가 되었다. 자매는 이 사지의 살을 요리하되 일부는 청동솥에 넣어 삶고 일부는 구웠다. 프로크네는 준비가 끝나자 아무것도 모르는 테레우스를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면서 불렀다. 부르면서 친정 나라의 풍습인 신성한 의식이라는 토를 달고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프로크네는 이로써 경호병이나 시종을 따돌렸다. 테레우스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말에 조상 전례의 예복으로 치장하고 왕비의 초대에 응하여 앞에 놓인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물론 제살인 줄도 모르고 맛나게 먹었다.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한참을 먹던 그가 말했다. 이티스를 이리 불러오. 프로크네는 더 이상 감격의 순간을 유예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프로크네는 자기의 입으로 이 복수가 성취되는 순간을 선언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아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찾는 아이는 여기에 있소. 바로 그대 뱃속에 있소. 테레우스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티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는 다시 이티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티스 대신 조금 전에 죽은 이 아이의 피로 피투성이가 된 필로멜라가 피 묻은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이티스의 머리를 들고 나타났다. 필로멜라가 테레우스에게 내미는 이 이티스의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필로멜라는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겼을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어울리는 말을 적절하게는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로한 테레우스는 식탁을 걷어차고 저승에 사는 뱀 머리카락의 에리니에스 자매 여신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테레우스가 만일 복수의 여신들을 부를 수 있었더라면 저 자신의 가슴을 찢고 제 손으로 발라먹은 인간의 살, 제 자식의 살도 토해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테레우스는 이제 자식의 무덤이 되어버린 제 육신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테레우스여, 보라. 처제에게 음욕을 품다가 그대 사타구니로 내 자식의 무덤, 내 자신의 무덤을 파지 않았는가. 충격과 공포로 경악한 테레우스는 분노하여 도끼를 들고 달아나는 두 자매를 쫓았다. 프로크네와 필로멜라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었고 자신들을 쫓고 있는 테레우스를 뒤로 하고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하여 신들은 이들을 각각 새로 변신시켰는데 프로크네는 울음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이팅게일로, 동생 필로멜라는 제비로, 이들을 쫓는 테레우스는 후투티, 즉 오디세로 변신시켰다고 한다. 나이팅게일이 밤낮으로 우는 것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죽여야만 했던 아들을 부르는 프로크네의 울부짖음이라고 한다. 또 제비의 목에 있는 붉은 무늬는 필로멜라가 조카이자 테레우스의 아들인 이티스를 죽일 때 튀긴 피 때문이라고 한다. 도끼를 들고 자매를 쫓던 테레우스가 변한 후투티도 도끼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다.